자, 총선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저희가 5가지 주제로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JTBC 박유미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입장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 쇄신을 위해서 먼저 인적 쇄신을 좀 하겠다는 목소리도 냈는데 한덕수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이관섭 비서실장, 그러니까 안보실을 제외한 수석 전원이 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고요. 또 총선 결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충분한 입장 표명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난 지방선거 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였죠. 그때 실은 약간 사전 경고가 갔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도 국민의 마음은 항상 옳다, 국민의 판단은 항상 옳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변화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화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변화하지 않고 약간 지연되었다 그럴까요? 그러나 이번에 총선이라는 결과를 맞닥뜨리고 처음으로 곧바로 어떤 내각의 핵심이었던 그 어떤 국무총리 내지는 수석 이런 걸 하자고 일단 반응을 하신 것 자체가 일단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즉각 나온 것은 다행이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직 뭐 내부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조합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좀 2가지로 나누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임기 이후에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는 3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들, 그리고 이제 민생과 경제라는 부분, 대통령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2가지 부분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하나 확실한 것은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고착된 경제 상황에서 우리 힘든데 이것을 정부 여당에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했다라는 불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민의와 반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같은 건들, 이러한 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3대 개혁 과제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급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미래에 너무 부담 갈 만한 문제들을 여러 곳에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은 개혁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눈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개혁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또 개혁 과제를 후세대를 위해서,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또 밀어붙일 강단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네, 어쨌든 즉각 입장이 나온 건 민심이 그만큼 무거웠다라는 것이고. 네,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심이 이렇게 무섭게 돌아선 결정적 장면이 뭐냐, 하나씩 좀 꼽아볼까요? 실제로는 하나로 꼽을 수 없긴 한데요. 그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출국 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한 명의 어떤 내각 관련자를 출국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상병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박정훈 대령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히 많은 청년들 또는 이제 군에 보낸 적이 있는 부모님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국민적인 우려를 별로 대통령실에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 이전에 쌓여 있었던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든가 등등등등이 같이 터져나오는 계기점이 된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출국 논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같은 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큰 사건이었던 게 이종섭 그 전 대사의 출국건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저 역시도 사실 선거 이전에도 굳이 왜 이것을 이 시기에라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마찬가지지만은 개혁 과제는 개혁 과제대로, 그리고 이 가는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 개혁까지 대비해서 이게 양보하는 면들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박유미 기자는 언론인 입장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라 그럴까요? 이 참패를 몰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두 분 의견에도 사실 전 동의를 하고요. 근데 또 추가로 다른 계기들이 좀 떠오르는 것은 대파 논란도 좀 악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점검차 마트를 찾았을 때 한 단에 875원, 시세보다 굉장히 과도하게 저렴해서 보여주기식 논란이 있었고, 또 선관위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하면서 그 소지를 금지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좀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에 임박해서는 의대생 증원 이슈도 사실 양측에 굉장히 지루한 또 갈등 상황에서 국민 좀 피해가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나 또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국면을 타개하려고 했는데 결국 상황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좀 피로감이 좀 더해지면서 어떤 문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좀 의심도 생긴 게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선거에서는 대패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가나 국민을 위한 진정성은 좀 이렇게 호도되지 않았으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파 논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면 대통령이 870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할인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을 했다라는 생각도 적지 않게 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말로 미래를 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개혁 같은 경우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 27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이 과정들이 순탄치 못해서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셨지만은 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은 분명히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년이 진짜로 얼마나 험난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개혁 과제들의 진정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대통령이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거부권 행사 전국이 이어질지가 관심인데,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 법안을 내겠다고 하거든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실제로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수석 비서관들이 사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고 야당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감옥 가는 거를 용인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보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도 형님이 감옥 가는 거를 용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주가 조작 논란, 디올백 논란, 그다음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을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조사조차 거부하는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관계자였던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탈탈탈탈 털기를 하면서, 그리고 별건 수사도 하면서 왜 굳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등에 대해서는 그런 걸 안 하는 건지, 어떤 조국 대표에게 적용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는 형평성을 저는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뭔가 아쉬운 게 없으면, 그리고 뭐 꺼릴 게 없으면 오히려 특검을 해가지고 다 훌훌 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야말로 오히려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